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되게 놀랍게도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통념에 많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야? 그럼 뭐예요? 그럼 해야지. 하고 후회해야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거가 없지만 굉장히 강력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다 배제하고 오롯이 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죠.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책을 쓰신 이지훈 선생님, 아는 변호사로 더 알려져 계신 이지훈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는 변호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지훈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주제로 이제 책을 썼는데요. 들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혼 후 유쾌하게 이렇게 3부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결혼, 이혼, 이혼 후라는 얘기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 결혼과 이혼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삶은 뭡니까? 삶. 우리의 생사는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그 타임라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삶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결되는 시점을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느냐. 이제 그 문제로 다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누구랑 관계를 맺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원영색은 그러니까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세련된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예의 바르고 세련되고 정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색은 뭐냐면 아름다운 얼굴빛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말과 행동, 얼굴빛, 태도가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교원 영색한 사람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교원 영색은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내면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교원 영색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우리가 문이라고 하고, 저 사람이 내면이 인하냐, 그거는 저 사람의 질, 그러니까 품성, 소질 그런 걸 말하는데 저렇게 나누면 네 가지 인간 유형이 나오죠. 교원 영색하고 인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원 영색은 한데 인하지는 않은 사람. 세 번째는 교원 영색하지는 않지만 내면이 인한 사람. 네 번째는 둘 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까? 1번은 당연하죠. 자, 1번 빼고 3번. 자, 4번도 당연히 선택 안 하겠죠. 그럼 결론은요, 2번이냐 3번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냐랑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끊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혼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원 영색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2번, 3번 있어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교원 영색한 사람을 뽑겠죠. 교원 영색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 논어의 말은 교원 영색한 사람 중에 인한 사람이 드물면은 그 말은 뭐냐면 교원 영색은 기본이고 플러스 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원 영색한 사람은 인하지 않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사람은 2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골라야 되는 사람은 1번이지만 우리가 걸러야 되는 사람은 3, 4번. 그거는 반드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3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잘 못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나한테 욕설도 하고 태도도 좋지 않고 그렇지만 마음은 착해.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그 내면에 착하다는 거를 평생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원형색하다는 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태도로 그 나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3번 유형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해요. 3번 유형의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많이 고르거든요.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생이 지지자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예요. 상야죠, 상야. 그 다음에 학이 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고니학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제서야 배우는 사람. 그거는 그래도 세 번째가 돼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고니불학. 어려움을 겪고도 배우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민사위 하이. 사람으로서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공자조차도 자기는 생이 지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자도 자기는 학이 지지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학이 지지자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고니학지자. 어려움을 겪었으면 배워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책은 그러면 우리가 관계에서 뭐 결혼을 포함해서 조직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무엇이 먼저이냐?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불환, 인지, 북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논어 공자는요 굉장히 말을 정교하게 잘하거든요. 교원 영색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불환 걱정하지 말래요. 뭘? 사람이 여기서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기가 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걸 걱정하지 말고 환 걱정해라. 뭐를? 부지 있냐? 네가 여기서 기자가 빠진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알아보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 거를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교원 영색하고 인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뭐랑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덕과 재가 있어야 됩니다. 덕은 뭐예요? 덕은 뭐뭐 다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식다운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직책에 다운 사람인지 뭐뭐 다운 사람인지가 되는 것 그게 덕이고 그럼 재는 뭐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는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 그런 걸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건 죄악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왜 착한 게 죄악이냐? 착한 사람은요. 재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알아요. 재능이 없다는 걸. 그래서 착한 것으로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게 보통 우리가 아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덕과 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기죠, 수기. 수기가 뭐예요? 나를 닦아야 돼요. 나를 닦는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내 내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에서 기죠.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깊이 알았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관계를 맺고 끊을 때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근데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기 한 다음에는 기. 다른 사람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지인지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울을 자기 내면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뭐 결혼 이혼이랑 아무 상관없이도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치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다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이게 운명의 새 여신이잖아요.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운명 저게 실이 운명이잖아요. 한 사람은 실을 빚고 있고 저 옆에 두 번째 사람은 그 수레를 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가위를 들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명을 끊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가요? 내려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심하겠죠. 이걸 놓치면 이제 죽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 저 사람은 더 빨리 올라가려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와 같아서 그러니까 부침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정상에 있을 때도 있고 저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뭐예요? 그게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저 네 사람의 위치에서 어디에 있던 간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삶을 사는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밑바닥에 있는 거는 아마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 후에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보면은 결혼이 저 위에 정상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간 사람은 100% 올라오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간 사람은 100%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부침을 흐름이죠, 흐름. 흐름이 있다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 이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책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 옆에 되게 귀여운 모습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려놨는데요. 이건 되게 비장하잖아요. 근데 옆에 건 되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되게 유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은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유쾌하지 않은 일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자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글자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돈.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인? 사람인? 사람? 예, 사람. 사람도 이제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상위 아우르는 개념이 있죠. 그 오렐 구자입니다. 오렐 구자.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흐름이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근데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면 계속 된다는 거. 내가 결혼했던 이혼했던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은 계속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계속되는 삶에서 나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계속성, 연속성. 그게 가장 삶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되는 거죠. 돈 좋아요?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뭐예요?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버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우리는 단지 경험할 뿐이에요. 모든 이벤트들은 경험할 뿐이죠. 동시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요. 그럼 이 책은, 제가 쓴 이 책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인데, 그럼 이 책은 읽으면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나다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그러니까 상담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다 비슷해요. 우리가 겉모습은 다 다르죠. 그리고 조건이 다 달라요. 나이대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지만 그거를 다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결국 물어보는 질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이혼 후에 그런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형화해서 저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냐면 통념을 깨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나답게 살려면,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되게 놀랍게도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통념에 많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야? 그럼 뭐예요? 그럼 해야지. 하고 후회해야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거가 없지만 굉장히 강력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런 말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다 배제하고 오롯이 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요? 뭐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시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이혼해도 될까요? 막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공포를 많이 느끼시는데, 이혼 후에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결국은요, 다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이런 말이 있죠.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다른 별들은 자연스럽게 그 별을 보고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질서거든요. 근데 내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거죠. 북극성이 있지 못하면 그 우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기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내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자식은 나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통념들, 그런 걸 깨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지은 거고요. 이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끝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